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마늘 농가들이 산지에서 수급 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추가 면적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 24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 도매시장의 일부 도매법인에서는 주요 양념 채소를 수입해 경매에 붙일 것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유례없는 수급 대란을 겪은 양념 채소 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념 채소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인 가운데 공영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양념 채소 수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국 양파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규모 도매법인 2곳에서 수입 농산물 취급상에게 수입 양파를 경매에 붙일 것을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유례없는 양파값 폭락으로 입은 농가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공영 도매시장이 나서서 양파 수입에 몰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파 생산자협회 측은 양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고출하될 조생종 양파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11에서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저장 양파의 가격마저 강세를 보이자 도매법인 측에서 이른바 수수료 장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산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18% 감소한 17,93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이 20kg에 2,000원 선까지 내려가는 등 유례 없이 폭락했던 만큼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최근 저장 양파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가락시장에서는 양파 상품 1kg이 평균 1,202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1원보다 38% 높은 금액입니다. 양파 생산자협회와 전농은 7일 가락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틈타 수입 양파 경매에 팔을 거둔 도매법인과 이를 방관한 농식품부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양파 농가는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가격이 그만큼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양파 가격이 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자회견 후 도매법인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코로나19로 외식 소비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파 수입에 발벗고 나선다면 올해도 국산 양파값이 폭락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도매법인 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농림부도 공사도 이런 작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수입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에서는 주요 양념 채소류를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념 채소인 마늘은 정부가 지난달까지 509헥타르의 밭을 미리 갈아엎는 고강도의 사전 면적 조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작황 호조의 소비 부진이 겹쳐 여전히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입니다. 재고가 좀 많이 있고 또 면적 조절은 걸로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고 면적 조절도 해야 하고 금년 20년산 정부 비축 수매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급 대란을 겪지 않으려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는 사이 도매시장은 호시탐탐 수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설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일부터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고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농촌에서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격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은 통신비 걱정 없이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는 9일부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EBS 교육 사이트 무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EBS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다른 사이트에서 EBS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데이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IPTV에 가입한 가구에선 스마트 기기 없이 TV로도 EBS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SKBTV, KT 올레TV, LG U+ 등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채널을 새롭게 마련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삼성, LG 등 민간에서 후원한 기기 등 총 31만 6천 대의 스마트 기기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3만 6천 대와 함께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가 추가 보급할 총 5만 대, 그래서 총 31만 6천 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안정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 수준으로 확충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농촌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제21대 총선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겨냥한 농정 공약들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안도 의제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내놓은 농정 분야 공약이 농민 유권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요 농업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거나 농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농정 공약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가 제시한 공약은 수급 안정화 방안에 불과한 탓에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농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수급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측면이 좀 강하다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좀 더 나아가서 수매를 더 확대한다거나 가격을 좀 더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와 달리 정의당과 민중당은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비롯해 농민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농업계 대표 의제인 농민 기본소득은 이번 총선 전국에서 크게 관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월 정액 형태의 지원금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미 여러 지자체가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법 공약을 기대했지만 농민수당을 공약한 건 정의당과 녹색당 등 비교섭단체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 정착 공약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으로서 정부 예산 규모 등을 생각해서 그런지 기존 사업이나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대선 공약에서 내걸었던 주요 농정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정도는 제시해야 되지 않았나. 더욱이 농업 분야는 여야 총선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농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로 농정 공약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미래통합당 10대 공약에는 아예 농업 분야가 없습니다. 280만 농어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폐업 농가 지원 규정을 신설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농가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피해에 따른 폐업 농가 지원 규정을 내놨습니다. ASF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3년치 예상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폐업 농가 지원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우선 폐업 지원 사유가 구체화됐습니다. ASF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지역은 앞으로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설정되고 별도 입식 기준이 마련됩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가축 사육업자가 방역시설 설치 등 사육비용 증가로 가축 사육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방역시설을 설치했음에도 ASF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축사를 철거, 폐기, 용도 변경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산출법을 준용합니다. 연간 출하 마리수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을 곱하고 여기에 3년을 곱한 금액을 폐업지원금으로 계산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마리당 순수익은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업지원금 지급 방침에도 피해 농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를 폐업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마땅한 용도를 찾기가 쉽지 않고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비가 필요한데 정부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이 영업보상만 있고 폐업 시 축사시설 보상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서입니다. 시설 보상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연천의 농림지역에서 양돈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 그러면 시설 보상을 안 하면 뭐 했을까요? 건물을 쓸 용도가 없어요. 영업보상만 있으니까. 시설 보상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 거를 폐업하라고 그러면서 시설 보상을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축사시설 운영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생계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자금과 별도로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 추가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입식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 농장만 해도 지금 전기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불 다 꺼놓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저희가 이제 모타 종류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달 정도만 안 돌려도 다 망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 농가들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고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폐업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육 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시행 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수출입에 빗장을 걸면서 식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한 UN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80포인트였지만 3월에는 그보다 4.3% 하락한 172.2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곡물 가격은 지난 2월보다 1.9% 하락한 16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옥수수 가격은 떨어졌지만 쌀 가격은 인디카종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난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고 비축 확대 등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가격이 높았던 식물성 유지류도 지난 2월 대비 12% 하락해 139.1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제품과 설탕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제품 가격은 최근 4개월간의 상승 이후 최초로 하락했으며 지난 2월보다 3% 하락한 20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육류 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2월 대비 0.6% 낮은 176포인트를 나타냈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외 수요가 늘고 있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외식이나 소비가 줄면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캄보디아나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제 곡물 시장의 쌀 공급량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들이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식량 수출 제한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 식량 가격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 품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인 현장 심층 컨설팅 참여업체 10개소를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현장 심층 컨설팅 사업은 양조 기술과 품질 개선, 위생 품질 인증, 홍보 마케팅 등 업체별 희망에 따라 최대 2개 분야에 대해 6개월간 컨설팅이 진행되며 실행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주 종합 포털 더술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이 자체 양파 가공식품인 첫눈에 반한 양파즙 2,500여 상자를 NH농협무역을 통해 최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첫눈에 반한 양파즙은 율곡농협이 계약재배 농가들로부터 하품 양파 54톤을 전량 수매해 가공 생산한 상품으로 농협은 해당 상품을 올해 말까지 4-5차례 더 미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강호동 조합장은 올해도 계약재배 농가가 생산한 양파는 전량 수매해 가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농가 및 영농법인을 위해 수출 원료 구매 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0.3% 내외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2년 내 일시 상환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도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500억 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방식을 기존 일괄 배정 방식에서 선착순 융자로 변경하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융자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업자 등으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농 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와 오이, 고추, 딸기 등 과채 분야의 4월 출하량과 가격, 정식 의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하량 전망입니다. 오이, 참외,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애호박과 풋고추, 딸기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 전망도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되는데요. 이는 전국적으로 원형 방울토마토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딸기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가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박 역시 출하량이 3% 정도 감소해 가격은 전년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되고요. 참외는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최근 기상호조로 품질이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조사돼 가격은 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채소 과채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고추인데요. 청양계 풋고추는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코로나19로 외식 소비가 줄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반 풋고추는 출하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락폭이 클 전망입니다. 애호박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이 예상되고요. 백다다기 오이와 추청오이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과채 작목 농가들의 4월에서 5월 정식 의향 살펴보겠습니다.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백다다기 오이, 청양계 풋고추는 정식 면적이 4월과 5월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풋고추와 수박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토마토와 추청오이의 정식 면적은 4월에 감소했다가 5월에는 증가할 전망인데요. 반면 애호박의 정식 면적은 4월에 증가하고 5월에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기후 또한 중요하겠죠. 4월 기후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기온 변화가 크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 과채가 우울증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과일 과채 많이 드시고 행복한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